안녕하세요. 저 금융교실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돈을 만들었고요. 돈에서는 저희가 교실 돈 디자인해서 만드는 거, 가계부 쓰는 거, 그 다음에 소비 구멍을 만드는 거, 가게도 있고 과자 가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혜택권 요렇게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에서 저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 4학년이라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 평가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 사업 부분은 꼭 금융교실 프로젝트를 안 하더라도 활용도가 진짜 갑입니다. 갑. 그래서 어떻게 사업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프로젝트화해서 프로젝트 속 작은 프로젝트화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금융교실을 한다. 그 금융교실을 한다는 기준으로 먼저 이 사업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알겠지만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 해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금융교실을 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창업 단계, 사업 단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업하기입니다. 이 창업한다라는 거는 창업의 의미도 있고 창직의 의미도 있습니다. 네, 직업을 만든다는 뜻이죠. 직업을 만들고 사업체를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이시죠? 사업계획서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논의해서 적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다지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사업체 승인을 받아야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친구들한테 주로 썼고 또는 001자리에 보통 썼는데, 이렇게 우리 반에 필요한 일이 뭔지 브레인스토밍 해서 학생들과 함께 직업을 정해가도 괜찮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동물보호단체, 신선하죠.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호단체를 만들어서 길 잃은 강아지 찾아주고 신고하고 요런 거 있었어요.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아이들이 돈 버는 방법은 강아지 산책 시켜주고 돈 벌고 요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실 거의 이거는 봉사직에 가까운 그런 사업이긴 했네요.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신선한데 이 반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저희 반 아니고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벌금이 있는 반이었어요. 애가 뭔가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반이었는데, 이 보험은 이 벌금을 대신 내주는 보험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벌금을 많이 내는 애들 말고 벌금을 거의 안 내는데 겁은 많은 아이들을 찾아서 보험을 들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변호업도 이 벌금을 내는 반에서 나왔는데요. 벌금을 내는데 자기가 변호를 해줘가지고 그 벌금을 좀 탕감시킨다거나 이런 제도를 이 반에서 도입해서 나온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상담업이나 과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또래 선생님 수업하면서 또는 수학 시간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활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학원 같은 거, 자기 재능을 나누는 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냥 어딘가 떼와가지고 물건을 떼와가지고 싸게 파는 것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네일아트, 손톱 같은 거 색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꽝꽝꽝 뭐 10개, 뭐 100원 한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로또 사업도 한 아이들도 많았고요.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그 스위치는 아니고 뭐죠? 닌텐도 작은 거,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한 판 시켜주고 돈 받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서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는 없는데 인기 도서, 신간 도서 학교에 갖고 와가지고 싼 값에 대출해 주기도 했고요. 요게 좀 대박인데 3D 프린팅 해가지고 자기 굿즈라던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굿즈라던가 아니면 자기 이름표 같은 거를 뽑아주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VR을 만들어서 이 VR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 체험을 시켜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 이어서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생각 들어요. 먼저 직업 창직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창업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학급 운영에 필요한 일과 그냥 사업이 있습니다. 학급 운영에 필요한 일은 사실 공무원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당연히 회의나 교사의 의견이 큽니다. 그 다음에 틈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적어서 아이들의 아이디어로 아이들 주도적으로 뭔가 창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 같은 거 뽑을 때는 당연히 그냥 선생님이 직업을 제시하고 하는 일을 제시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력서를 써서 그거를 보고 학생들이 뽑아서 직업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승인이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승인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약간 귀찮죠? 두 번째는 아이들 투표. 세 번째로는 이 사업 승인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공무원한테 이 중소기업진흥원 같은 거 만들어서 사업 승인 만들게 하면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아이들 투표를 이용해서 사업을 승인시켰습니다. 승인된 학생들한테는 문자로 승인되었다 이렇게 통보하면 아이들이 되게 긴장감을 가지면서 좀 재밌어 해요. 자, 일단은 천천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학급 운영에 필요하면서도 첫 번째로는 금융교실 운영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공무원이라던가 뭐 은행일이라던가 어쨌든 금융교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네, 이렇게 금융교실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운영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1인 1역할이라고 많이 말하죠. 그런 일들도 공무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직업을 창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관리원 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글쩍글쩍 청소 뭐 이런 거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아이디어인데 보통 이것보다 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보통 나눠졌어요. 먼저 그냥 어떤 실제적인 재화를 파는 일, 보이는 재화들요. 과자 같은 거, 간식거리를 파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재료가 필요해가지고 인스 같은 거, 인터넷 스티커, 인쇄 스티커라고 아이들이 팔더라고요. 인스 같은 거 파는 애들도 있었고, 랩핑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좀 문구점, 뭐 이런 거.
아니면 세컨 핸즈샵 뭐 이런 거 많이 팔았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거를 파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대리업 이라던가 이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말이 거창하네요. 은행보다 더 싸게 대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출해주기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하기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화가 서비스인 일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학생들이 자기 노동력이 좀 필요한 일들을 보통 해요. 예를 들면은 안마라던가 아니면 뭐 대신 들어주기라던가 요런 거. 요거 지금 예시가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학생들이 충분히 선생님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정체가 있는 사업 계획을 세워올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반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기회를 한번 줬거든요. 이름하여 창업대회. 창업대회를 한다고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렇게 광고를 만들어서 막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게 생각드는 게, 이거 좀 이렇게 하니까 약 파는 느낌이긴 한데, 수업 시간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전 안 했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알아서 이런 거 만들고 붙이고 난리 납니다. 한 아이가 붙이면 그냥 다 따라해요. 그래서 이거 창업할 때 이거 시간 언제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이들이 알아서 쉬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직업이 나오면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걸 공지하고 이렇게 이력서를 붙여서 뽑았습니다. 고용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활용을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개 채용 방식으로 앞에 이렇게 붙여서 이력서를 학생들한테 다 공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력서를 적을 수 있고요. 방법 첫 번째로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뽑거나 또는 선생님이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은 공개 채용적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력서를 써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같은 투표를, 동표라고 표현할게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 같은 표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심층 면접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 뒤에 심층 면접한 아이의 모습을 한번 같이 영상으로 넣을게요. 심층 면접을 하고, 이 와중에 사실 면접이 아이들이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또 평가가 애매해져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는 실기까지 본 적도 있습니다. 실기 시험 또는 인턴제 요렇게 해본 적이 있었고,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중소기업, 진흥원 같은 직업을 창직하시고 난 뒤에 이 아이들한테 그냥 그 승인을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들한테 있어서 정직이 엄청 중요하겠죠? 정직이 엄청 중요한데, 물론 여기에 아이들이 만약 육착관계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같은 유치원이나 지난 반 학생들, 자기가 친한 학생들 뽑아주고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학급회의로 해결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럴 일은 생기면 학급회의해서 좋고, 안 생기면 안 생겨서 좋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용 게시판을 만든 사례입니다. 여기 이 판 자체가 금융교실판이에요. 알바 구해요 이런 거에서 만약 우유 판매원 구합니다. 요런 거 임금 얼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면 됩니다. 이런 거 적혀 있으면 이걸 보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는 삽니다, 팝니다. 여기에 있는 약간 중고나라 같은 요런 것도 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금융교실 게시판을 만들면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적고 지우면서 또 그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일단은 사업에서 첫 번째 설명을 해드렸어요. 첫 번째 설명으로 창직하는 방법 또는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자세한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고민해서 다시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요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찌 엎을 거야? 어떻게 엎을? 내 창업 때문에. 궁금해.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부동산 공인중개인이 되고 싶은 41살 김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지원 동기와 각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직업이 없었는데 직업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재수가 가져봤습니다. 네. 경력에 보니까 플레이 게임 알바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 손님 대우와 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알바를 계속 했습니다. 아, 손님들 이렇게 이목 끄는 거, 손님 오게 하는 거, 그리고 임시 부동산 중개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는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냥 뭐 주소 쓰고 그 계약서 쓰고 네. 자르고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준원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집이 있는데 몇 동 몇 호입니까? 그게 301호 5002호입니다. 301동 5002호.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원이가 꼭 뽑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제가 일단 하루 정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됐습니다. 차렷, 경례.